안녕하십니까, 은자랭입니다. 이번에는 불밝기 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일반적으로 불밝기 문은 가운데 부분이 팔각인데 저는 여기다 해바라기 문양을 넣어서 문을 조금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. 이 문도 필요한 재료는 일반적인 불밝기 문하고 똑같습니다. 좌우 세로살 2개 긴 거, 그 다음에 아래 위에 윗막이, 아랫막이, 가운데 중간막이, 아래 위가 있고 45도로 동자가 들어갑니다. 지금은 이제 동자를 가공하는 모습인데요. 동자는 가공하기 전에 촉구멍을 먼저 파야 됩니다. 그리고 촉구멍을 팔 때 원으로 나중에 가공이 될 거기 때문에 촉구멍을 평상시보다 한 3배 정도 깊게 미리 파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동자 가공하고 중간막이 아래 위 다 가공을 하고,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일반 팔각문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 팔각문하고 똑같고, 그래서 잘 맞는가 보고 가조를 해오시고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해바라기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. 이 해바라기는 가운데가 동그라니까 이 팔각이 내접하는 그런 이제 원이 되는 건데, 이 팔각의 지름보다는 원으로 만들게 더 커지게 되죠. 얼마나 커지는가를 여기에 표현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마름질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살이 들어가야 되는 개수,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분할, 이것도 원을 만들었을 때 지름에 맞춰서 가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동자나 중간막이 아래 위 거 다 표시한 대로 원형으로 조금씩 가공을 해 나갑니다. 이건 이제 외환대패로 천천히 표시한 원에 따라서 긁어 나가면 됩니다. 조금씩 해 나가면 이제 원형 상태로 조립이 되게 되는 거죠. 8개가 모이면 원형이 딱 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정확한 원이 됐는가 잘 맞춰 보시고, 좌우 지름도 한번 맞춰 보시고 잘 맞았으면 이 가조립 상태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문살을 대고 촉을 어느 부분에 내야 될지를 표시를 해줍니다. 물론 계산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원이다 보니까 계산으로 다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표시를 해주고 그 촉을 만듭니다. 이 촉 만들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원이다 보니까 일반 팔각문하고 달라서 촉이 여유가 없는 부분도 있고 남은 살이 되게 좁게 남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조심스럽게 촉 가공을 합니다. 이렇게 이제 촉 가공까지 완성이 됐고, 그렇게 해서 맞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문이 나오겠죠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원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.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팔각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이제 해바라기 문양을 파는 건데, 이제 이건 연필로 뭐 직접 자기가 원하는 꽃잎을 그려놓은 다음에 조금씩 조각을 해 나가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조각의 깊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미리 나무의 두께를 결정을 할 때 감안해서 좀 하셔야 돼요. 만일 조각을 상당히 깊이 있게 할 것 같으면 좀 두꺼운 나무를 써야 되고, 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나무 두께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해바라기 문양의 조각이 끝났는데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조립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만들어 놓은 대로 나머지 아래 위 부분은 일반 팔각하고 동일하니까 이런 격자살 좀 넣고 아래 위 뭐 윗막이 아랫막이 되고 그냥 조립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해바라기 문양의 불밝기 문이 하나 완성이 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문양 불밝기 문이 완성이 됐습니다. 저는 문양을 가운데다 뒀는데요. 이 문양의 위치는 약간 내리거나 올리거나 조절이 가능합니다. 저는 이제 전시를 위해서 2짝을 만들었는데요. 왼쪽 문은 실제로 사용할 때 앞뒤로 문종이를 발라서 사용하니까 그 형태를 보여주고요. 오른쪽은 이제 뼈대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. 어쨌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